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6%로 1위를 확고히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9.6%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7.8%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며 2위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7.2%,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4.2%,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0.8%였습니다. 지난달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됐을 때와 선거운동이 개시된 직후 여론조사까지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가 40%대로 올라섰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2위와 3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2배 뛰었지만 10%에는 모자랐고 유승민 후보는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문재인 42.6%, 홍준표 20.3%, 안철수 17.1%로 전체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2.2%가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봤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며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각 진영은 선거 막판 돌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보름 만에 지지율이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 처음으로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은 2위 자리가 뒤바뀌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1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19.6%로 2배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34.6%로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던 지지율이 17.8%로 반토막나 비록 오차 범위 아니지만 2위 자리가 뒤바뀌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지지율에서 두 후보의 명함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60대 이상 지지율을 보면 지난 조사에서 홍 후보는 18.4%에 머물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9.4%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안 후보는 50% 가까웠던 지지율이 24.1%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홍 후보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35%의 지지율로 1위로 올라섰고 안 후보는 14.7%에 그쳐 이 지역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교차했습니다. 안 후보를 지지했던 고령 보수층 유권자가 홍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지 후보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홍 후보는 지난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안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꼭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적극 투표 의사가 강해진 부분도 눈에 띕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높은 투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세대별 투표 의향이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꼭 투표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90.8%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90%대로 지난번 조사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전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 1위였던 20대의 투표 의향은 하락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투표 의향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는 88.8%로 낮아진 데 비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적극 투표층 비율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지 정당별 투표 의향은 정의당이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지지층 비율은 94.3%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 지지자의 경우
90% 이상이 꼭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대선에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나 투표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황금연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22.9%가 사전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은 15%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5당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했는데요. TV 토론,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지난 6번의 대선 후보 TV 토론은 최고 38%의 시청률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 번 이상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봤다는 응답이 57%를 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토론회 소식을 접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93%의 유권자가 TV 토론회를 지켜본 셈입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회의 영향력도 컸습니다. 20% 넘는 시청자가 TV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답했고 지지 후보가 없었지만 토론회를 본 뒤에 지지 후보가 생겼다고 말한 응답자도 11%를 넘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TV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토론회의 성적표를 반영하듯 유승민, 심상정 후보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 지지층의 50.9%는 토론회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답해 심 후보 지지율 상승에 TV 토론이 효자 노릇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76% 가까운 응답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거란 응답자가 5%포인트 넘게 늘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 후보를 확실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이들이 대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80% 이상이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결집력이 높았지만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은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응답이 38% 정도로 가장 높았고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라는 응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이번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독주 구도는 깨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위로 올라섰고요.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도 가팔랐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미 기자입니다. 탄핵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달렸던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독주가 깨졌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의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의 1위 정당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1위지만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는 가파릅니다. 전국 지지율도 지난 3월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의당도 지지율이 9.5%로 한 달 사이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탔던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국민의당은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대전, 세종, 충청, 강원, 제주 등에서 자유한국당의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고령층의 민심이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60대 이상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오른 반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의 절반가량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의 절반 이상을 흡수한 반면
국민의당은 중도층을 비교적 많이 흡수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하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순으로 지지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대선이었죠. 17대 대선. 이때와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가 나왔던 대선이었는데요. 무엇이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48.7%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위 정동영 후보는 26.1%, 3위 이회창 후보는 15.1%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위와 3위의 순위가 바뀌는 이른바 실버 크로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선거 열흘 전 조사에서까지 이회창 후보에 뒤지고 있었지만 일주일 전에 뒤집었고 실제 선거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2, 3위가 뒤집어지는 현상은 직선제 도입 이후 모두 4차례 나타났는데 모두 제3당 혹은 제3지대 후보가 기존 대형 정당 후보에 역전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조직력에서 우세하고 적극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대형 기성정당으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YTN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 3위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났고 제3당의 2위 후보가 기반이 탄탄한 기존 보수정당에 역전당했다는 점에서 올해 대선은 2007년과 비슷한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 3위 후보의 등락이 가팔라서 1위 후보의 득표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07년 대선과 올해 대선이 다른 점입니다. 지난 14대 대선과 15대 대선에서는 3위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면서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40% 초반에 그쳤습니다. 또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와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점도 1위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했고요. 마지막 TV 토론이 있던 그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05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형태로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위에 살인자로 불리는 것이 바로 졸음